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그 비타민 C 혹시 몸속에서 독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순간에도 전국 수백만 명이 비타민 C를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공복에 잠들기 전에 하루 한 번 대용량으로 이런 식으로 드시고 계신다면 당장 중단하세요. 효과는커녕 위장만 망가뜨리고 돈만 낭비하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년간 가정의학과에서 현장을 지켜온 김종명입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환자들과 함께하며 주말에는 4시간씩 등산을 하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세요? 제 답은 간단합니다. 건강은 습관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38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당뇨 수치가 떨어지고 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며 치매 진행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잘못된 복용법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혹시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시지 않나요? 비타민 C를 먹은 후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하거나 메스꺼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수개월째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데도 감기는 여전히 자주 걸리고 혈당은 계속 높고 기억력은 점점 나빠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는 단순한 개인차가 아닙니다. 잘못된 복용법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최근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자료를 보면 국내 비타민 C 복용자 중 87%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94%까지 올라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잘못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 이상 반응 중 비타민 관련 사례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C로 인한 위장질환, 급성설사, 속쓰림 등의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1세 김동근 어르신은 선생님, 비타민 C가 몸에 좋다길래 5년간 매일 아침 공복에 1500mg씩 먹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만성 위염이 생겼고 혈당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위 점막 손상과 함께 당화혈색소가 8.2%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68세 박영기 어르신은 7년 동안 비타민 C를 하루에 2000mg씩 먹었는데 작년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비타민 C가 암 예방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라며 안타까워하셨죠. 이분 역시 하루 한 번 공복에 고용량을 섭취하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74세 최준범 어르신은 비타민 C를 10년간 복용했는데도 기억력이 계속 나빠져요. 이제는 자식들 이름도 헷갈리고 방금 한 말도 기억 못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하루 한 번 공복에 고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65세 정금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며 하루에 5000mg을 한 번에 드시다가 심한 폭통과 설사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비타민 C의 체내 작용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답이 나옵니다. 첫째, 흡수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우리 몸에서 2시간에서 3시간 내에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아무리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해도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200mg 복용 시에는 흡수율이 95%인데 500mg 복용 시에는
85%, 1000mg 복용 시에는 50%로 떨어지고 2000mg 이상은 흡수율이 20% 미만에 불과합니다. 즉, 고용량을 한 번에 먹는 것은 돈을 하수구에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둘째, 혈중 농도의 변화 때문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중 농도가 급격히 상승한 후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면 소량씩 나누어 먹으면 혈중 농도가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하버드 의과대학의 25년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C를 하루 3회에서 4회 분할 복용한 그룹이 한 번에 복용한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8% 감소했고 당뇨병 발병률이 19% 감소했으며 인지능력 저하가 34%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38년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복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분할의 법칙입니다. 하루 총 3000mg에서 5000mg을 4회에서 5회로 나누어 복용하세요. 아침 식후 30분에 800mg에서 1000mg, 점심 식후 30분에 800mg에서 1000mg, 오후 3시경에 600mg에서 800mg, 저녁 식후 30분에 800mg에서 1000mg,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 500mg을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 거는 선택사항이에요. 두 번째, 타이밍의 과학입니다. 절대 공복에 복용하지 마세요. 비타민C는 강한 산성이라 빈속에서는 위벽을 직접 공격합니다. 식후 30분이 가장 이상적한 타이밍이에요. 세 번째, 형태의 선택입니다. 1순위는 가루 형태입니다. 흡수율이 최고이고 위장 자극이 최소화되거든요. 2순위는 씹어먹는 정제로 휴대가 편리하고 3순위는 일반 정제로 경제적이에요. 네 번째, 개인 맞춤화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하루 4000mg에서 5000mg, 흡연자는 하루 5000mg에서 6000mg,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은 하루 4000mg, 위장이 약한 분은 하루 2000mg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어르신들의 놀라운 변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김양수 어르신의 경우 복용법을 바꾼 지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혈당이 이렇게 안정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비타민C가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죠. 박기범 어르신은 대장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복용법을 적용했는데 2년 후 추적 검사에서 완전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양 표지자 수치가 정상 범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면역력도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준태 어르신은 복용법 변경 후 6개월째 인지기능검사에서 점수가 3점 향상되었습니다. 깜빡깜빡하던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손자 이름도 이제 잘 기억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77세 장석범 어르신의 사례였어요. 만성 피로와 잦은 감염으로 고생하셨는데 복용법을 바꾸고 4개월 후 30년 만에 이렇게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라며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당뇨병 관리를 위한 비타민C 전략을 말씀드리면 당뇨병 환자에게 비타민C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에서는 비타민C 소모량이 정상인의 3배에서 4배까지 증가하기 때문이거든요. 비타민C는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세포의 포도당 흡수 능력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보호해서 당뇨 합병증인 혈관 손상을 예방하며 염증을 감소시켜서 만성 염증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킵니다. 실천법은 식사 직후가 아닌 30분 후에 복용하시고 혈당 측정 시 비타민C 복용 시간을 고려하시며 하루 4000mg에서 5000mg을 4회에서 5회로 분할해서 드시면 됩니다. 암 예방을 위한 비타민C 전략도 있습니다. 비타민C의 항암 효과는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암의 주요 원인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면역을 강화해서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며 나이트로사민 등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하고 DNA를 보호해서 유전자 손상을 방지합니다. 국제암연구기관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충분한 비타민 C 섭취는 위암 발생률을 23% 감소시키고 대장암 발생률을 18% 감소시키며 폐암 발생률을 15% 감소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실천법은 가공식품 섭취 시 반드시 함께 복용하시고 특히 육류 섭취 후 30분 내에 복용하시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 5,000mg 이상 드시면 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비타민 C 전략도 중요합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비타민 C의 25%를 소모하는 기관이거든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에는 다른 부위보다 10배 높은 농도의 비타민 C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C의 뇌 보호 메커니즘을 보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고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생성을 지원하며 뇌염증을 감소시켜서 신경퇴행을 방지하고 뇌혈관 건강을 유지해서 혈관성 치매를 예방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20년 추적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그룹이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42% 낮았다고 보고했어요. 실천법은 오메가3와 함께 복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독서나 퍼즐 등 인지 활동과 병행하시며 하루 3,000mg에서 4,000mg을 일정한 간격으로 분할해서 드시면 됩니다. 올바른 복용법이라도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갑자기 고용량을 복용하면 장이 적응하지 못해 설사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증량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1주차에는 하루 1,500mg을 500mg씩 3회로 2주차에는 하루 2000mg을 500mg씩 4회로 3주차에는 하루 2500mg을 600mg씩 4회로 4주차에는 하루 3000mg을 750mg씩 4회로 5주차 이후에는 목표 용량까지 점진적으로 증량하시면 됩니다. 특별 주의 대상으로는 신장질환자는 하루 1000mg 이하로 제한하시고 혈색소 침착증 환자는 의사 상담이 필수이며 와파린 복용자는 용량 조절이 필요하고 임신수유부는 하루 2000mg 이하로 드시면 됩니다. 약물 상호작용도 주의하셔야 해요. 철분제는 2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시고 항응고제는 의료진과 상담 후 복용하시며 화학요법 중이시면 담당 의사 승인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주 많이 먹으면 비용 부담이 크지 않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비용을 분석해보면 고품질 비타민 C 가루 1kg이 5만원에서 6만원 정도이고 하루 4,000mg 섭취 시 월 비용이 6,000원에서 8,000원 정도라서 커피 한 잔 가격으로 한 달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전략 효과도 있어요. 감기 치료비를 연간 15만원 절약할 수 있고 위장약이나 소화제를 월 2만원 절약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이상 소견 감소로 인한 추가 검사 비용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건강으로 얻는 삶의 질 향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죠. 비타민 C 올바른 복용은 평생에 걸친 건강관리의 초석입니다. 1단계인 첫 한개월은 적응기로 위장 적응을 완료하고 복용 습관을 형성하며 초기 부작용을 해결하는 시기예요. 2단계인 2개월에서 3개월은 체감기로 면역력 향상을 체감하고 피로감이 감소하며 감기 빈도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3단계인 4개월에서 6개월은 개선기로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상처 치유 속도가 향상되며 전반적 컨디션이 향상되는 시기고요. 4단계인 1년 이후는 예방기로 만성질환 위험이 감소하고 노화 속도가 지연되며 인지기능이 유지되는 시기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들을 보면 비타민 C의 효과가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서는
비타민 C의 적절한 분할 복용이 텔로미어 단축을 34% 억제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고, 도쿄대학 연구에서는 일본인 10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비타민 C 고섭치군에서 전체 사망률이 28%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서는 비타민 C 분할 복용과 지중해식 식단을 병행한 그룹에서 치매 발병률이 47% 감소했다는 획기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이론만으로는 부족하죠. 실제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평일 루틴은 이렇습니다. 오전 7시 30분 아침 식사 후 비타민 C 1000mg과 충분한 물을 드시고, 오후 12시 30분 점심 식사 후 비타민 C 1000mg과 과일을 드시며, 오후 3시 30분 간식과 함께 비타민 C 800mg를 드시고, 오후 7시 30분 저녁 식사 후 비타민 C 1000mg를 드시며, 오후 9시 30분 가벼운 간식 후 비타민 C 500mg를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 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주말이나 외출 시에는 개별 포장 제품을 휴대하시고 물병을 항상 챙기시며, 식당에서 식사 후 즉시 복용하시고 여행용 소분 용기를 활용하시면 돼요. 특별 상황별 대응도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평소 용량의 1.5배로 증량하시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추가로 500mg씩 2회 더 드시며, 회식이나 음주 시에는 식사 중간과 후에 각각 복용하시고, 운동 후에는 30분 내에 1000mg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릴게요. 천연대 합성 비타민 C 어떤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화학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오히려 합성 비타민 C가 순도가 높고 불순물이 적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가격 대비 효과를 고려하면 합성 제품을 추천합니다.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철분제는 2시간 간격을 두시고 제산제는 1시간 간격을 두세요. 카페인은 비타민 C 흡수를 방해하므로 30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나 임산부도 같은 방법으로 복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어린이는 체중 1kg당 30mg에서 50mg으로 계산하시고, 임산부는 하루 20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반드시 소아과나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한다고 답변 드려요. 다른 영양제와의 조합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비타민 E와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 함께 복용하면 좋고, 아연과 함께 먹으면 면역력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만 칼슘과는 흡수 경쟁이 있으니 시간차를 두시라고 말씀드려요. 비타민 C 올바른 복용은 단순한 영양소 보충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놓쳤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택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좋은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해요. 저 역시 매일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현역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38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85세에 비타민 C 복용법을 바꾸고 92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도 있습니다. 당뇨, 암, 치매. 이 무서운 질병들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죠. 비타민 C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 도구 중 하나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식탁 위에 비타민 C 가루 한 통을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시작한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복잡한 건 없습니다. 몸이 먼저 답해 줄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위대한 건강의 토대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